기계 분해 조립입니다. 자, 조립 작업 시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무리한 분해, 조립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킹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청소를 깨끗이 한 후에 조립을 해야겠죠. 접합면에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불량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정밀 작업 시 장갑을 차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정밀기계 작업 시나 회전기계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밀기계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분해 작업 시 주의사항도 조립 작업 시 주의사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음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와 너트는 균일하게 체결해야겠죠. 그리고 무리한 힘을 가해서 조립하면 안 됩니다. 접합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겠고요. 정밀기계 작업 시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열박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열 끼워 맞춤과 베어링 열박음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열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 외경보다 작은 내경을 가진 그 보스와 축을 결합할 때 보스를 우선 가열, 팽창시킨 후에 냉각 수축으로 인해서 축을 밀착시키는 그런 끼워 맞춤 방법을 가열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가열하는 방법에는 가스버너, 가스토치, 이런 열박음, 그리고 수증기, 기름, 전기로 등으로 가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열 시에는 전체를 서서히 가열하고 200에서 250도 이하로 가열해야 됩니다. 이 수치들이 중요하겠죠. 200에서 250도 이하로 가열해야 되고요. 이 250도가 넘어가게 되면 재질이 변하거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베어링 열박음 시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베어링 열박음은 베어링을 100에서 120도 정도로 가열합니다. 이때 가열 온도가 130도를 초과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베어링 재료의 경도가 급격히 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열 시 적정 온도 그래서 100도C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베어링을 열박음 장착할 때 몇 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베어링의 경도가 저하되는가? 여기서 130도를 초과하게 되면 급격하게 경도가 저하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따라서 130도가 되겠고요. 베어링 가열 시 적정 온도는 10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밸브 보시겠습니다. 자, 밸브라고 하는 것은 직선 배관 도중에 설치해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이음새로서 밸브의 본체와 밸브의 개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는 유체의 방향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는 유체 흐름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또한 유체량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밸브 구조 및 기능에 따라서 밸브를 구분해보면 먼저 관의 밸브를 회전시켜서 잠그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밸브를 회전시켜서 잠그는 방식에 해당하는 밸브는 볼 밸브,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 등이 있고요. 관의 밸브를 덮거나 말아서 잠그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브 밸브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는 관의 밸브를 밀어 넣어서 잠그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 밸브, 즉 슬루스 밸브가 되겠습니다. 스톱 밸브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톱 밸브라고 하는 것은 입구와 출구가 일직선인 글로브 밸브가 있고요. 그리고 입구와 출구가 직각이고 그 흐름의 방향이 90도 변화하는 앵글 밸브가 있습니다. 글로브 밸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우선 일직선이고요. S자 모양으로 되는 밸브를 얘기하고 소형입니다. 수도꼭지 등에 이용되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구조상 확실하게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 앵글 밸브는 스톱 밸브 중에 하나인 흐름 방향이 90도 변화하는 밸브를 앵글 밸브라고 하고요. 니들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 니들이 길고 끝이 좁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미세하게 유량을 조정하기에 좋은 그런 적합한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형 밸브라고 하는 것은 45도 각으로 되어 있는 밸브를 얘기하고요. 슬루스 밸브라고 하는 것은 게이트 밸브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차단용 밸브로 사용이 되고요. 수문 있죠, 수문. 수문과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체가 일직선으로 흐르는데 유체의 저항이 가장 적고 유체 흐름에 대해서 수직으로 개폐합니다. 유체는 이렇게 수평으로 흐르는데 일직선으로 흐르는데 수직으로 이렇게 개폐한다는 것.
정지 중 펌프의 분해 점검용으로 펌프 운전 중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차단성이 좋고 전개 시 손실 수도가 작은 펌프 흡입 밸브가 되겠습니다. 손실 수조가 가장 적은 밸브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체크 밸브 있습니다. 체크 밸브 유체 흐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기 위한 역류 방지 밸브가 되겠고요. 자, 이것은 세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리프트 체크 밸브, 그리고 스윙 체크 밸브, 볼 체크 밸브 정도로 나누게 되고요. 경사 디스크 체크 밸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으로 리프트 체크 밸브 보시겠습니다. 리프트 체크 밸브는 보통 수평 배관에 사용합니다. 스윙 체크 밸브라고 하는 것은 수평 배관에도 쓰고요. 수직 배관에도 사용합니다. 근데 리프트 체크 밸브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한다는 것. 밸브 시트에 수직으로 유체를 차단하거나 조절함으로써 수평 배관에 사용하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배관이 되겠고, 여기서 수직으로 작동을 해서 막아주거나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역류를 방지해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체크 밸브 종류에는 리프트 체크 밸브가 있고, 수평 배관에만 사용하는 것이 리프트 체크 밸브이다. 수평 수직 배관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스윙 체크 밸브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밸브 제작 및 사용상 주의사항 부분에 체크 밸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체크 밸브는 밸브 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역류 방지까지 약간의 시간적 늦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리프트 밸브의 시트와 밸브 박스 재질이 다르게 되면 팽창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밸브 시트가 의한될 수 있으므로 재질은 같은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코크 밸브입니다. 코크 밸브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뚫린 강구를 90도 회전시킵니다. 강구를 회전시켜서 유로를 개폐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속이 느리고 압력이 낮은 관로에 사용하는 그런 밸브가 코크 밸브가 되겠고요. 다음은 안전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는 우리가 유압 시스템에서도 안전 밸브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선 기체에서 안전 밸브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 세이프티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액체에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압 시스템이었죠. 유압 시스템에서 사용됐던 릴리프 밸브가 있겠습니다. 압력 용기나 보일러 등과 같이 고압의 유체를 취급하는 배관에서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압력이 규정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를 자동으로 외부로 방출해서 용기 안의 압력을 안전한 수준으로 항상 유지해주는 그런 밸브가 안전 밸브가 되겠습니다. 기체에 사용되면 세이프티 밸브, 액체에 사용되면 릴리프 밸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막 밸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프램 밸브인데요. 화학약품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이어프램, 즉 고무재 경막을 밸브 시트에 밀어붙이는데 사용하는 그런 밸브가 경막 밸브, 즉 다이어프램 밸브가 되겠고요. 나비형 밸브, 즉 버터플라이 밸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10m 이하의 저양정 펌프의 토출량 조절한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이 나비형 밸브는 원통형의 몸체 속에서 밸브 봉을 축으로 두고요. 밸브 봉입니다. 축으로 두고 평판이 회전함으로써 개폐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밸브 설치 시 고려사항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밸브 설치 시 고려사항에는 밸브의 설치, 시운전, 보수 시에 운전자나 주변 기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설치 운전 비용이 저렴해야겠죠. 밸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우선 호칭경을 밀리미터로 하게 되면 A열, 인치 단위로 나타내는 것을 B열이라고 합니다. 밸브의 크기는 호칭경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강관이나 이음수의 호칭경 치수와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밸브의 손잡이를 90도 회전시킴으로써 유로를 신속히 개폐할 수 있는 밸브. 이것은 코크 밸브가 우선 되겠는데요. 이 코크 밸브로는 볼 밸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밸브. 볼 밸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스를 개폐할 때 볼 밸브와 같은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코크 밸브는 볼 밸브와 같이 손잡이가 아닌 그런 구멍이 뚫린 강구가 이 손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도를 회전시켜서 유로를 개폐하는 밸브가 코크 밸브가 되겠고요. 앵글 밸브는 손잡이를 90도 회전시킴으로써 개폐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를 직각으로 바꿔주는 그런 밸브가 앵글 밸브가 있었고요. 역류 방지하는 것이 체크 밸브, 그리고 게이트 밸브를 얘기하는 슬롯 밸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잡이를 90도 회전시킴으로써 유로를 신속하게 개폐할 수 있는 밸브, 코크 밸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m 이하의 저양정 펌프에서 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밸브, 나비형 버터플라이 밸브가 됐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밸브 제작 및 사용상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산성 등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다이어프램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이 화학약품을 차단시켜줘야겠죠. 글로브 밸브를 관에 부착할 때는 밸브 박스 외측에 정확한 흐름 방향을 표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체크 밸브는 밸브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역류 방지까지 약간의 시간적 늦음이 발생할 수 있고요. 리프트 밸브의 시트와 밸브 박스 재질은 팽창 개수차에 의해서 밸브 시트가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이 아닌 같은 재질을 사용한다고 설명드렸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